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월세 수익형 투자라 그러죠. 월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 참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상가 투자, 여러분들 상가 아시죠? 이제 상가를 내가 분양받거나 뭐 이렇게 매입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주고 나서 내가 거기서 월세를 받는 방식, 또는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월세 받을 수 있죠. 관련해가지고 그 두 개의 비교를 해서 제가 장단점을 통해서 상가, 아파트 투자, 월세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상가의 여러분들 장점을 제가 생각나는 범위, 그리고 제가 해봤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상가 투자를 해보면 잘만 되면 여러분들, 임차인분들이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죠. 딱 목 좋은데 내가 상가 분양받아서 하면 임차인분들이 알아서, 인테리어는 알아서 임차인분들이 보통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최소 예를 들어서 5년간 장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계약을 하겠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년 정도 하는데, 월세를 보장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5년간 계속적으로 내가 별 신경 쓸 그것도 없습니다. 5년 계약을 하면 계속적으로 월세를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내 통장에 돈이 꽂히게 되죠. 주변 상권이 계속 발전하고 사람이 몰리게 되고, 임차인분들도 만약에 장사가 잘 된다면 추후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5년 뒤에, 만약에 지금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갱신할 때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를 분명히 내가 올릴 그런 여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상가, 내가 분양받았던 상가 수익률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상가의 시세 자체가 반드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세 차익을 보고 팔고 나오신 분도 상당히 많죠. 뭐 나중에 장사가 그분들이 잘 돼가지고 되면 내가 팔고 또 다른 곳에 막 투자를 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팔아도 상관없죠.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월세를 내가 받고 5년 뒤에 또 상승된 임대료만큼 내가 또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는 다 이제 임차인분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은퇴, 노후, 퇴직 준비에 대한 직장인들에 대해서 이런 더 좋은 대비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 또 주의점이 있겠죠, 여러분들. 상가는 투자할 경우에 여러분들 아파트와 조금 또 다른 입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임차인분들이, 그러니까 내 매장에 오셔가지고 내 상가에 와서 장사를 하실 분들이 과연 이 내 건물의 내 위치에, 그러니까 매장에 있는 위치 말이죠, 과연 적합한 그런 업종인가, 또는 이 상가 매매가가 적정선인가가 전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시세가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 상가는 시세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내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내가 제대로 이 상가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제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론적인 바탕이 없다면, 부동산에서 여기 지금 얼마 정도 해요, 이 정도 월세 수익률 나오면 보통 이 정도 합니다, 여기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잘못됐든 이걸 떠나가지고. 근데 월세 수익률, 여러분들 월세 수익률이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가 가격 자체가, 매입 가격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임차인이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점을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장사가 잘 돼야지만 내 건물이 추후에 임대료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가치가, 시세 자체도 올라간다는 거죠. 또 문제는 무엇인가요? 대출을 내가 보통 많이 받게 됩니다. 상가를 내 돈 주고 다 매입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근데 공실이 되었을 때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 원금, 이자는 계속적으로 상가에 임차인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돈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공실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또 관리비 같은 거 있거든요. 그 관리비도 계속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단점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상가에 대한 이런 위치적인, 또 뭐 이론적인 이런 상가 시세에 대한, 또 월세 수익률에 관한, 또 임차인의 어떤 업종에 대해서, 또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이런 입지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이런 아파트와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그러실 건데, 상가 임대인 관련된 제가 다큐를 얼마 전에 우연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해당 위치에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이분이 몇 년째 여기가 분양 상가가 공실인 거죠. 하루하루 피를 말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해당 위치에 또 상가가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최근에 이분이 또 다른 분이 매수를 하셨는데, 그 지역 상권이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몇 년간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도 엄청 늘어나고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임대료가 점점점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 시세도 점점 올라갔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건물 주인이 다른 B라는 분에게, A라는 분이 B라는 분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시세.
그분은 그 엄청난 그 돈을, 본인 돈을 주고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출 이자 내면서 수익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상가의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인 얘기로는. 본인 입장입니다, 그거는.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그 월세로는 내가 버텨낼 수 없다. 그 임대로 내고는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나 그냥 나갈래. 하면 사람들이 점점 임차인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떠나면서 거기 상권 자체가 조금씩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주인분은 끝물에 거의 고점에 상당히 높이 평가될 그 시점에 이분이 높게 그 건물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니까 지금 막 공실이고 뭐 나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이 가격 아니면 난 도저히 뭐 메꿀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어하고 장사하신 분도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나가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상가 뭐 조물주에 건물주라고 해도 뭐 정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밤잠을 못 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분이. 사람들이 그 정도는 뭐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할 줄 모른다면 건물 사기 전에 부동산 통해가지 마 이런저런 얘기 들었죠. 이 시세가 적정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면 좋아요. 이 정도 임대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건물주가 B라는 건물주가 여기를 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출을 받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티끌까지 모아서 여기를 샀는데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내가 여기 잘못 알고 샀다. 너무 비싼 가격에 샀다. 사람들이 다 떠난다. 이 가격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더라. 이러면서 임차인도 힘들어하고 자기도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뭐 건물주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분들 제가 뭐 걱정하는 그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철저한 상권 분석 없이 들어갔다가 당연히 따박따박 월세가 내 통장에 꽂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중개인 말만 듣고 싹 들어갔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최근같이 이런 뭐 생각지도 못하는 경제 불황, 뭐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오프라인 장사나 또 매장 하시는 분들이 충격파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줄 폐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차인이 폐업하게 되면 거기 있는 건물주는 뭐 버틸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현금 자산이 많고 버틸 여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대출이자 뭐 엄청나게 대출을 은행에서 받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이 건물주 분들도 상당히 힘든 분들도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주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세라는 것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다 나오죠. 실거래가 같은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단지에 뭐 몇 층이 얼마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주용 주택이기 때문에 상가처럼 이런 뭐 상업용 주택이 아니고 임차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분들이 뭐 장사를 잘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배제를 해도 되는 뭐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이 뭐 연봉이 잘 버는지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또 이런 전염병이 있을까 또 다른 뭔가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경제 상황과도 물론 조금 관계가 있겠지만 이런 절대적으로 타격을 받는 상가보다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주용 쪽에 있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크게 뭐 엄청나게 막 그런 물론 예전에 IMF라든지 뭐 경제금융위기라든지 이럴 때는 좀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는 크게 뭐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가 주거용 아파트라든지 주거용 부동산 이런 투자에 비해서 해당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넓고 또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지만 저는 상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상가 투자를 하려면 저런 정도의 지식과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파트는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리스크가 적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죠. 일단은 주거용 부동산에 아파트 먼저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오피스텔, 뭐 원룸, 또 상가, 토지 이런 순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런 맥락을 통해 가지고 좀 얘기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가 투자하지 마, 무조건 아파트 투자해 이런 순서가 아니고 일단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또 시세가 다 나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뭐 이런 조금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여건에 비해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아파트 쪽에 먼저 투자를 하시면 옳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식이라든지 좀 경험을 넓히고 나서 그 다음에 상가, 뭐 오피스텔, 뭐 거주원 이런 뭐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건물, 꼬마 빌딩 점점 나중에 토지 이쪽으로 점점점 포션을 늘려가시는 게 순서적으로도 내 능력적, 뭐 지식적으로 넓혀가는 측면으로도 맞지 않겠는가 생각 들면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아파트 또는 상가, 월세 수익형 투자 관련해서 비교 분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혹시라도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 주신다면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